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전동 킥보드 탑승 시엔 안전 헬멧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택시 호출 중개 시장에선 티맵 모빌리티와 우버 합작사 우티가 마침내 서비스를 가동하면서 시장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각 조항 위반 시 범칙금은 2에서 10만 원을 내도록 했는데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헬멧을 어떻게 취급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결책을 내긴 쉽지 않은 모습도 엿보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가진 저비용 아이폰 개발에 나섰다는 정황이 차츰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대만 TFI 증권의 밍치거 애널리스트는 투자 전망 보고를 통해 애플이 오는 2023년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의 출하량은 최소 1,500만 대에서 최대 2,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밍치거는 폴더블 아이폰이 펼쳤을 때 8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아이패드 미니의 7.9인치 디스플레이보다 살짝 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접으면 아이폰, 펼치면 아이패드에 준하는 사용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밍치거는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통해 읽었던 풀터치 스크린 형태의 현재 스마트폰 트렌드는 머지않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5G 시대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필수 항목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화웨이, 샤오미가 각각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일명 CBDC 사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중앙은행 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한 CBDC 실험이 시작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디지털 달러 재단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액센추어와 협력해 디지털 달러 실험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총 5건의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우선 7월 이전까지 3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해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기능적, 사회적, 경영적 이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책 당국과 의회에 디지털 달러 발행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과 재무부 등 통화 당국은 CBDC 발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평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 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총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343억 원, KDB 산업은행 117억 7천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천만 원, 기업은행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형태의 투자였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을 받는 가운데 어린이날인 5일 도지코인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가도 사상 처음으로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5일간 평균 20%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 가까이 상승한 3,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400만 원을 넘어 4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4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선을 끄는 종목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하룻밤 동안 무려 32% 폭등한 6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5일간 100%를 넘는 상승세 덕분에 시가총액도 폭증,
약 81조 원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시총 4위에 올랐습니다. 도지코인 폭등은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의 도지코인 상장 소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전에는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도 도지코인을 지원하면서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엔진 화재 가능성 때문에 차량 39만 대를 리콜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산타페 20만 3천 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된 엘란트라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코나, 벨로스터 등 18만 7천 대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일 유출에 따른 ABS 브레이크 전기회로 단락, 피스톤링 열처리 미비 등을 엔진 화재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소유주들에게 리콜 대상 차량의 엔진 화재 위험을 해결할 때까지 해당 차량을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은 리콜 사유에 따라 북미 지역 현대차 대리점에서 ABS 컴퓨터와 퓨즈 교체, 피스톤 소음 감지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엔진 교체도 가능합니다. 편의점 GS25가 5일 신종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시범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판매되는 자가검사 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SD 바이오 센서의 코비드19 자가검사와 휴마시스의 코비드19 홈테스트 2종입니다. 우선 서울 지역 일부 직영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오는 7일부터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한 점포 약 2,000여 곳과 GS 슈퍼마켓, 랄라블라 매장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 동봉된 멸균 면봉으로 비강 안쪽에 분비물을 채취한 후 추출 용액과 혼합해 검사기기에 떨어뜨리면 15에서 3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 업체도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